마치 변덕스러운 날씨처럼 흐렸다 맑았다를 반복하며 나타나는 알 수 없는 증상들. 갑작스런 변화에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 너무 무기력한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우울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어쩌다 한번 그 슬픈 장면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울어요. 눈물이 쭉 나와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지? 불안하지? 그 원인은 바로 호르몬의 문제. 균형이 깨지는 순간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극심한 불면증이 찾아오거나 만성 피로에 시달리기도 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를 경험하기도 한다. 때론 외모의 변형까지도 초래하는 호르몬. 조금만 많거나 적어도 우리 몸은 혼란에 빠져드는데 참을 수 없는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제 호르몬이 보내는 경고에 주목해보자. 혈당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는 임복수 씨. 당뇨도 문제지만 그가 괴로운 것은 최근 나타난 급격한 기분 변화다. 체중도 빠졌고 체중이요? 마음이 약간 울컥할 때도 있고 예. 기분이 안 좋아. 혹시 나쁜 생각이 들지는 않았나요? 나쁜 생각도 어떤 가끔 내가 이제 죽고 싶다 이런 생각. 적극적이고 활동적이었던 임복수 씨는 깊어진 우울감으로 생활까지 무기력해졌다. 이 나이 먹도록 나는 굉장히 활달하고 어디 가면 내가 흥을 주도하는 사람이었거든. 근데 아니야. 요새 소심해지고 어쩌다 한번 그 슬픈 장면이나 뭐 이런 거 보면은 울어요. 눈물이 쭉 나와 나도 모르게. 그래서 단순히 나이가 들어 성격이 변한 것일까? 왜 이런 증상이 생긴 것인지 그 이유를 호르몬 검사에서 찾을 수 있었다. 남성 호르몬이 35.1로 이제 남성 갱년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남성 호르몬이 평균 이하로 떨어져 있었다. 남성 호르몬의 부족은 여성 호르몬에 비해서 급격히 감소하지 않고 1년에 0.8에서 1% 정도 점진적으로 감소합니다. 마치 이제 가랑비비에 옷 젖는지 모른다는 속담처럼 이 남성 호르몬이 점진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남성들이 느끼는 증상은 어떤 확연한 증상이라기보다는 좀 막연하고 애매한 증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만성 피로감이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울감 같은 경우 욱하는 어떤 분노로 또 표현되기도 하고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뇌하수체 성선자극 호르몬이 고환의 세포를 자극해 형성되는데 전반적인 남성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호르몬이 저하되면 성욕 감퇴와 발기부전과 같은 성기능 이상이 생기고 탈모를 유발할 뿐 아니라 감정 기복과 우울감 등이 발생한다. 무엇보다 우리 몸에서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하는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면 체내 당분이 과다해져 인슐린의 작용이 떨어지게 된다. 이는 중성지방을 쌓이게 해 비만을 유발하고 혈관 질환을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문제가 생기게 된다. 김수호 환자 역시 최근 당뇨가 잘 조절되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 혈액 검사 결과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에는 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원인은 의외의 곳에 있었다. 지금처럼 당뇨병이 잘 조절되다가 최근 들어서 계속 안 좋아지는 거는 뭐 때문에 안 좋은지 그 범인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이 남성 범인은 바로 심각하게 낮아진 남성 호르몬. 인슐린이 잘 작용하도록 돕는 기능을 하는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서 혈당 조절에도 문제가 생긴 것이다. 게다가 합병증으로 경동맥에 혈전들이 발견됐다. 그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건데 그게 남성 갱년기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좀 불안하고 좀 의욕이 떨어지고 또 그 피곤함을 많이 느꼈어요. 일찍 잠을 자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집사람 가끔 흉을 보죠. 눈물이 많다고. 당지수 개념을 생각. 안철호 교수는 증상 개선을 위해 당뇨약과 함께 남성 호르몬제를 처방했는데 이때 약물 치료와 함께 꼭 병행해야 하는 것이 있다. 1분에 80보에서 100보를 걷는 거를 빠르게 걷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정도만 걸으면 10분만 빠르게 걷기를 해도 수영을 한 것만큼 칼로리 소모가 되거든요. 남자분들은 아이언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굴이라든지 그런 식품들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오랜 세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술과 고기 위주의 식사를 해왔다는 김수호 씨는 호르몬 건강을 위해 먼저 식습관부터 개선하기로 했다. 오늘 선택한 점심 메뉴는 남성 호르몬이 풍부하다는 굴국밥. 굴에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아미노산과 아연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 그 밖에 달걀과 마늘, 해산물과 콩 등에도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음식은 호르몬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다. 청국장, 주로 이제 콩 있는 거야. 그러니까 된장찌개, 또 비빔밥 종류 야채가 들어가 있는 그런 걸 저도 많이 먹습니다. 또 이제 건강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자 합니다. 식생활 개선뿐 아니라 하루 30분씩 규칙적인 운동을 지켜가고 있다는 김수호 씨. 하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만으로 심하게 부족해진 남성 호르몬을 회복시키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남성 호르몬을 단기간 내 끌어올리기 위해 약물의 도움을 받고 있다. 당뇨와 그 남성 호르몬 치료약입니다. 아무리 쉬어도 피로감이 사라지지 않았던 그는 약물 복용 후 달라진 몸의 변화를 느끼고 있다. 컨디션이 좋아졌다는 거 하고 짜증이 조금 그렇게 이제 보통 이제 그 피로감을 많이 느끼는데 오후에 되면은 요즘은 조금 그 잠을 조금 작게 자더라도 피로감을 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도 신체적 변화가 일어났을까? 치료 전과 치료 후 내장 비만도를 측정해봤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 88.8은 81.0으로 거의 한 8.8cm가 8.8제곱센티미터가 줄어들었고요. 3주 만에 복부의 내장 지방이 줄어들고 허벅지의 근육량은 오히려 늘어났다. 사실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근력이 약해지고 근육량이 줄게 되고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그게 이제 30 이하로 떨어져 있을 때는 남성 호르몬 분비가 적절치 못하는 거고요. 20 이하로 떨어질 때는 남성 호르몬 투여를 갖다가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모든 호르몬 치료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 갱년기, 호르몬에 감소되는 그런 그 상황을 넘어가게 하는 것이 결국은 호르몬 치료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사용되는 남성 호르몬제. 전립선 질환과 관련된 위험성은 없을까? 남성 호르몬이 이제 제일 관련된 암은 이제 전립선 암이 될 것 같은데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때도 우리가 남성 호르몬 사용을 좀 조심하고요. 왜냐하면 비대증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전립선 암의 발생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는 게 좋아서 전립선 암 표지 인자라는 검사를 같이 하면서 남성 호르몬 치료를 합니다. 남성뿐 아니라 갱년기를 맞이한 여성의 경우도 성호르몬 부족은 삶의 질을 파괴하는 요인이 된다. 홍희경 씨에게 갱년기 증상은 극심한 감정 기복으로 나타났다. 세상에다 삶을 이렇게 놓고 싶은 그런 기분까지 사실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 거였었거든요. 화가 나면 그냥 이렇게 조용조용히 예전엔 대화로 풀었었는데 뭔가 좀 이렇게 확 이렇게 뭔가 이렇게 던지고 싶고 그런 느낌. 예전에 나한테 없었던 모습이 나오게 되니까 그게 이제 본인으로서는 약간의 이제 내면적인 거기 때문에 심각성을 좀 느끼게 되는 거죠. 검사 결과 그녀의 여성 호르몬 수치가 거의 바닥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감소해 있었다.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벼랑기나 아니면은 폐경 이전에는 상당히 이제 이게 뭐 40이나 100 정도 높게 나오는데 5.0 이하로 낮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갑자기 생긴 고지혈증. 이것은 여성 호르몬 부족과 관련이 있다.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혈관 운동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요. 되게 이제 어떤 얼굴이 확확 달아오른다든지 안면 홍조 같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여성 호르몬은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 심혈관 질환의 위협이 생기고 그런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결국은 뼈의 생성보다는 뼈의 손실이 더 많이 일어나서 결국은 골다공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 호르몬 중 에스트로겐은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으로 여성의 월경과 임신 그리고 폐경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난포가 배란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에스트로겐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조직과 기관에 관여를 하고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심장을 보호하고 적절한 혈압 유지는 물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또한 뼈의 과다한 흡수를 막아 골밀도를 유지시키고 피부와 생식기 노화 등을 막는다. 여성들은 폐경이 되기 4, 5년 전부터 난소 기능이 소실되는 폐경 때까지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이때를 갱년기라 부르는데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게 된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을 이제 못 하는 거죠. 밤에 열이 확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땀 흘리고 이러니까. 그리고 갑자기 그냥 뭐라 해야 되나 화가 이제 막 이게 제어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그런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뼈가 너무너무 아파서 진짜 말 그대로 뼈 마디가 종이로 이렇게 벤다고 하나? 마디마디가 너무 아팠었거든요. 가족한테, 저희 남편한테, 항상, 그리고 저희 애들한테. 왜냐하면 집에 오면 항상 엄마가 축 처져 있고 엄마 너무 오늘은 아파서 안 되니까 밥은 알아서 해 먹어. 항상 그러고 있으니까 애들은 엄마는 항상 아픈 사람. 그게 너무 속상했던 거죠. 그럼 무기력하고 모든 게 이제 귀찮고 손주들이 오면은 정신없고 그런데 그게 이쁘다기보다는 어떻게 귀찮고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갱년기 증상이 전신에서 나타나는데 얼굴과 목이 갑자기 붉어지며 열감이 생기는 열성 홍조가 생기게 된다. 또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과 내장 지방이 증가하는 복부 비만이 나타나고 뇌에도 영향을 줘 우울감과 불면증이 생기는 것은 물론 감정 기복까지 심해진다. 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면서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질건조증과 위축성 질염과 같은 비뇨기 질환이 생기게 된다.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갱년기. 증상이 심할 경우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한다. 갱년기 증상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냈다는 윤명숙 씨. 폐경이 시작되기 전부터 몸에 이상 변화가 있었다. 등 쪽에서 땀이 이렇게 훅 났다가 또 뭐 서늘해지기도 했다가 또 그렇게 증상이 계속 있었거든요. 생리통도 되게 심해졌어요. 제가 생리통이 없었는데 양이 많아지면서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혼란스럽기만 한 몸의 변화들. 특히 혈압에 이상이 생길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굉장히 저혈압이었거든요, 원래는. 근데 혈압이 갑자기 오르더라고요. 가슴이 옥죄이고 또 막 두근거리고 옥죄이고 또 누워 잘 때는 좀 더 심하고. 현재 갱년기 질환의 대표적인 치료법은 여성 호르몬 요법이다. 난소가 노화되고 난자가 모두 사라지게 되는 폐경이 오면 더 이상 에스트로겐이 분비되지 않는데 이때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하면 체내 호르몬 부족으로 생기는 각종 갱년기 증상이 완화되거나 사라지게 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호르몬제는 경구용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윤명숙 씨는 바르는 호르몬제를 사용 중이다. 먹는 호르몬제는 간에 영향을 주거나 중성지방 수치를 올릴 수 있지만 젤 형태의 바르는 호르몬제는 이러한 부작용이 적은 것이 장점. 그런데 윤명숙 씨는 이렇게 호르몬제를 사용하면서도 걱정되는 것이 있다. 바로 유방암에 대한 두려움이다. 유방도 그렇고 이제 여성 생식기도 그렇고 별로 좋지는 않다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성 호르몬 요법이 유방암 유발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이 주간 호르몬제를 사용하고 병원을 찾은 윤명숙 씨. 증상이 개선됐을까? 두근거린다거나 잠 안 온다거나 뭐 확 올라온다거나 이런 증상들. 그거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 거 많이 좋아졌죠. 화끈거리는 거. 호르몬제 치료로 증상이 사라진 환자. 치료 전 환자는 유방암 검사를 통해 안전을 확인한 후 치료를 받았다. 호르몬제와 유방암의 위험성은
10여 년 전 미국에서 발표된 논문에 의해 제기됐는데 호르몬제를 복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10만 명당 8명 정도가 더 유방암이 발병했다. 최근엔 유방암 안전성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도 속속 발표되면서 호르몬 치료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여성 호르몬을 이제 폐경됐다고 다 먹는 건 아니고요. 환자분들이 이제 증상이 너무 심해서 정말 약이 꼭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약을 스타트를 하고요. 보통은 이제 증상이 많이 없어지면은 뭐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이제 끊는 방향으로 가는데 보통 5년 정도는 일반적으로 쓰는 편이고요. 물론 유방암 굉장히 무서운데 나날이 잠도 못 자고 정말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도 없고 뭐 일상생활이 좀 힘들 정도다. 그러면 유방암에 그렇게 고위험군이 아니라 그러면 호르몬제를 한번 써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무섭다고 안 쓴다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처럼 약효와 부작용이 동시에 존재하는 호르몬제. 적극적인 사용으로 갱년기 증상이 좋아졌다 해도 환자가 임의로 약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상관없으세요. 네, 상관없으세요. 여성 호르몬제는 쓰고 첫 1년, 또 특히 첫 3개월이 이제 가장 혈전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요. 그래서 먹었다가 끊었다가 먹었다가 끊었다 그러면은 끊었다 다시 먹는 시점이 다시 첫 1개월인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위험 부담을 계속 안고 가기 때문에 약을 끊기 전에 충분히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시고 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호르몬제 복용 후 첫 1, 2년 동안에 몸은 이전보다 정맥 혈전이 더 잘 생기는 상태로 변화하게 된다. 매우 드물긴 하지만 혈전으로 인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폐동맥이 혈전으로 막히는 폐색전증과 같은 심각한 질환의 위험성이 사용 초기에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호르몬제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그 위험도가 증가하지 않게 되는데 무엇보다 60대 이상의 고령 환자가 여성 호르몬을 처음으로 복용하게 되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대부분은 처방을 잘 안 하고요. 60대 후반에는 정말 뭐 그 여성 호르몬제뿐이 답이 없다라고 생각할 경우에 쓸 수는 있는데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유방암도 유방암이지만 더 걱정하는 게 이제 혈전 생겨서 혈전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을 막으면 뭐 어떤 그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증이 생기는 거고 뇌로 가는 거 막으면은 뇌졸중이나 아니면은 경미한 경우에는 치매 같은 것도 유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많으신 분은 혈관이 좁고 약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주의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생 제2막이라 불리는 여성 갱년기. 일반적으로 폐경 후 1, 2년까지를 의미하는데 60대 이후에도 뒤늦게 갱년기 증상이 찾아오기도 한다. 폐경기 온 지가 50살에 왔는데 그동안 뭐 이렇게 갱년기 증상 같은 거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걷는데 좀 불편하고 앉았다 일어날 때 이제 무릎을 꼭 이렇게 접지를 못해요. 환자가 느끼는 통증과 달리 무릎 관절염은 심하지 않은 상태. 갱년기 증상이 없다가 이렇게 60대에 갱년기 근육통이 생긴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제2의 갱년기로 부르게 되는데요.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은 대치되는 다른 호르몬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는 항상성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얘기처럼 그런 이제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의 기능을 대체해 주다가 또 그게 또 부족해지면은 제3의 호르몬이 그걸 대체해 주는데 그런 어떤 이 전환된 시점마다 우리는 이제 갱년기 증상을 겪게 되는 거죠. 특히 뼈나 근육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성장 호르몬은 제2의 갱년기 증상과 관련이 깊다. 사춘기 때 가장 분비가 활발한 성장 호르몬은 성장이 끝난 성인에게도 분비가 되는데 만약 부족하게 되면 대사 기능이 저하된다. 성장 호르몬이란 대뇌 밑에 위치한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체내에서 뼈, 연골 등의 성장과 재생을 자극하는 호르몬이다. 또한 지방 분해와 단백질 합성을 촉진해 근육량을 증가시키는 등의 역할을 한다. 보통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활발히 분비되다 60대가 되면 3분의 1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는데 성인에게도 꾸준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된다. 하지만 부족하게 되면 근육량이 줄고 지방 분해가 감소해 비만이 될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피곤함과 무기력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성인에게 부족한 성장 호르몬은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하는 것일까? 성장 호르몬도 이제 보충을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문제, 고령층이 될 70세 이상의 고령층이 될 텐데 그런 경우에는 그 연령은 또 암 발생이 높은 연령이 되겠습니다. 암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게 되면 암의 그 성장을 좀 촉진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경우에 성장 호르몬 치료를 꼭 해야 된다면은 같이 그런 암에 대한 모니터링을 같이 하면서 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노화를 막는다는 성장 호르몬은 식품을 통해 섭취할 수 있는데 명태와 마늘, 견과류 등에 들어있는 아르기닌 성분이 호르몬을 촉진시킨다. 또한 운동을 할 때엔 유산소 운동보다는 파워존이라 불리는 허벅지와 엉덩이, 복부 근육의 근력을 강화시키면 성장 호르몬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성장 호르몬이 저하되는 것도 문제지만 과다 분비될 경우에도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40대 초반의 최선주 씨는 외모가 몰라보게 변했다. 외형 변화가 서서히 진행된 탓에 스스로가 인지할 때엔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된 후였다. 옛날 사진을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은 지금의 사진을 보면 저가 아닌 것 같죠. 그리고 반지를 껴보면은 이게 여기가 바디가 굵어가지고 결혼 반지가 안 껴져요. 손마디뿐 아니라 손과 발의 말단 부위가 커진 환자. 이런 변화는 뇌하수체에 생긴 거대한 양성 종양이 성장 호르몬을 과다 분비시켜 말단 비대증을 일으킨 것이다. 좀 머리가 좀 아팠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그냥 스트레스 받거나 두통 있거나 그렇게 생각을 했지 막 그거 가지고 크게 깊이 생각은 안 했었어요. 제가 30대 한 말기 정도 돼가지고 폐경이 왔어요. 종양의 크기가 처음 진단받을 때 3cm가 넘었거든요. 진단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반지가 안 맞는다거나 뭐 신발 크기가 자꾸만 큰 신발을 신어야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외모가 변하고 말단 비대증이 생기게 되면 당뇨병이 잘 옵니다. 그래서 당뇨병, 고혈압 그런 약들을 벌써 이제 다 드시고 계시고요. 성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필요 이상으로 골격이 자라나게 된다. 비정상적으로 이마가 튀어나오고 턱이 길어지는 등의 얼굴 형태의 변화가 생기고 특히 손과 발이 커지는 말단 비대증이 발생한다. 최선주 씨의 얼굴 역시 코와 턱 등의 골격들이 크게 커졌다. 말단 비대증 환자는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도 높아 종양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수술은 코 속으로 장비를 넣어 코 안쪽의 경막을 제거한 후 양성 종양을 조심스럽게 떼어내 치료한다. 수술 후 종양의 크기가 몰라보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종양. 최선주 환자는 추가로 약물과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효과를 보고 있다. 제가 거울을 자주 봐요. 제 얼굴을 보면은 그 당시에 수술했을 때 얼굴하고 수술하기 전에 얼굴하고 지금 현재 나를 보면은 얼굴이 많이 예전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구나. 제가 조금 느껴요. 그리고 주위 분들도 얼굴이 정말 많이 좋아지고 예전의 얼굴로 좀 돌아간다. 어려운 고비를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고 있는 최선주 씨. 다시 예전에 건강했던 모습으로 돌아오길 기도하고 있다. 결국은 이제 돌아서 보고 싶어. 외형 변화를 일으키는 또 하나의 호르몬 질환이 있다. 한눈에 보기에도 비만해 보이는 환자. 그녀는 최근 몇 년 사이 갑자기 살이 찌기 시작했다. 이렇게 변한 경우가 어느 정도부터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상선암 수술한 때부터. 네, 그러니까 12년도부터. 그 전에는 그냥 살이 찌기 시작을 했는데 그냥 이 정도까지 여기 목 있는 쪽 이렇게까지는 되지는 않아요. 유난히 턱과 목에 집중적으로 살이 찐 환자. 얼굴이 보름달 모양으로 둥그러지고 목 뒤와 어깨 쪽까지도 지방이 집중돼 있다. 그 증상이 그러니까 목 쪽으로 찌기 시작하면서 지금 한 5년 사이에 거의 한 40kg 가까이 늘었죠. 남들은 살짝 부딪히는데 저는 뭐 피멍 막 심하게 들고 막 남자들
여자처럼 털이 남자들보다 더 심해요. 몇 년 전과 비교해 전혀 다른 외모. 증상만으로 의심되는 질환은 쿠싱 증후군이다. 쿠싱은요, 일단은 이제 외모적으로 보면은 얼굴이 동그랗게 돼서 월쌍안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달 모양의 얼굴. 그 다음에 이제 버팔로 험프라고 해서 등이 약간 소처럼 이렇게 살이 찌고, 이제 배나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이제 이쪽에 이건 좀 괜찮은데, 이런 혈관들이 이렇게 트는 그런 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다리는 가늘어지지만 몸통은 이렇게 비만한, 중심성 비만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생기고요. 쿠싱 증후군을 유발하는 원인은 바로 부신 호르몬에 있다. 부신 호르몬은 좌우 신장 윗부분에 위치한 삼각형 모양의 부신에서 분비되는데 아드레날린을 통해 혈관 수축과 혈압을 조절하기도 하고 당류 코르티코이드를 분비해 혈당 조절과 감염 및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증가시킨다. 특히 당류 코르티코이드가 과다 분비되면 얼굴이 보름달같이 둥그러지고 복부가 비만해진다. 또 목 뒤가 튀어나오고 튼살과 멍이 잘 드는 증상 등이 있다. 반대로 부신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대사 능력이 떨어져 만성 피로와 저혈당, 면역 기능 저하 등의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가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요, 사실은 이제 부신에서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을 분비하는 그 부분이 손상이 돼서 결국 분비가 잘 안 되면 만성 피로 증후군인데요. 자꾸 이제 늦잠을 자게 되고요. 일어나는 시간이 늦어지게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저리거나 이런 어떤 감각의 이상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하면은 그 알도스테론이라든지 코티졸에 대한 이제 그 호르몬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선교사로 활동 중인 정한나 씨. 집시촌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고르기 위해 재래시장을 찾았다. 하지만 쇼핑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얼굴이 붉어지고 몸에 열감이 느껴지는데 금세 지쳐 앉을 자리부터 찾는다. 게다가 피곤하면 저혈당 증세도 자주 발생해 가방 안엔 이렇게 꼭 사탕을 가지고 다닌다. 무엇보다 그녀가 가장 힘들어하는 건 더웠다 추웠다를 반복하는 체온 변화, 생체 리듬이 모두 깨진 느낌이다. 옷도 벗고 막 밖으로 막 튀어나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이렇게 식히고 돌아오면 또 금방 추워지고 땀이 식으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쭉날쭉한 몸 상태. 갱년기 증상과 비슷한데 무엇이 문제일까? 원인을 찾기 위해 병원을 찾은 정한나 씨. 혈액 검사를 시행한 결과 갑상선 호르몬에서 이상이 발견됐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인 TSH가 평균보다 높다. 이 경우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몸도 붓기도 하고 뭐 몸이 이렇게 두들겨 맞은 것처럼 온 몸이 너무 아파서 이제 디스크, 목 디스크가 있어서 그것 때문인 줄 알고 사실은 와봤는데 갑상선 기능 저하 때문에 이게 몸이 많이 쉽게 피로하고. 갑상선은 목 앞부분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가장 큰 내분비 기관으로 음식물을 통해 섭취한 이오드는 갑상선에 모여 갑상선 호르몬을 생성한다. 체내로 분비된 갑상선 호르몬은 성장 발달과 체온 유지는 물론 우리 몸에 필요한 에너지 대사를 조절한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갑상선 호르몬의 결핍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1차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염증 세포들이 모여 갑상선의 호르몬 생산 능력이 떨어지면 생기게 되고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양이 적어져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유발된다. 우리 몸에서 이제 열 생성과 에너지가 이제 소비되지 않기 때문에 축적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열 생성이 안 되니까 자꾸 이제 추워지고요. 또 이제 모든 장기가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예를 들면 소화기계 정도로 보게 되면
변비 같은 증상도 있을 수 있고요. 에너지 대사가 이제 저하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몸이 붓고 살이 찌고 이제 머리털도 푸석푸석 이제 그런 상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이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되겠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이제 방치가 되면은 심장의 어떤 기능에 문제가 돼서 심부전이 와서 결국은 여러 가지 몸이 붓고 이런 증상들이 일어날 수 있고요. 나중에는 이제 실제적으로 호르몬을 보충해줘도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죠. 이게 이제 갑상선이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상선 호르몬이 균형을 잃고 넘치게 되어도 문제가 생긴다. 김정숙 씨는 갑상선 호르몬이 과잉 분비되며 갑상선이 비대해졌다. 그래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이게 나와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어떤 증상이 있냐면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굉장히 이제 뭐 땀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숨도 차고 그런 증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기면서 지나치게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었다. 3.5이 나왔고요. 13.6이 정상인데 68.1이 나왔거든요. 심장도 퉁퉁퉁퉁 뛰면서 사람이 불안초조해지더라고요. 나는 이게 뭔가 했는데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1시간 거리를 가는데도 식은땀이 나면서 3번을 제가 휴게실에서 쉬었어요. 도저히 못 가겠다 무서워서. 우리 몸의 뇌하 수체에는 갑상선 호르몬 양을 감시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된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감소해도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면 항진증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맥박수가 빨라지고 밥을 먹어도 돌아서면 허기가 질 정도로 식욕이 왕성하고 식사량도 많아지지만 오히려 체중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또 몸에 열이 발생하면서 심하게 더위를 타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마치 자동차 엔진이 과열되듯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게 되는 것이다. 김정숙 씨는 집안에서도 선풍기 앞을 떠나지 못한다. 금세 온몸에 열이 나고 땀이 흐르기 때문인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생긴 이후로는 겨울에도 선풍기를 사용하며 지낸다. 게다가 조금만 신경을 써도 가슴이 두근거려 처음엔 심장병도 의심했었다. 특히 항진증이 생기면서 외모도 크게 변했는데 바로 눈 주위가 부으면서 안구가 돌출된 것이다. 눈의 변화가 서서히 진행돼 처음엔 외모가 달라진 줄 눈치채지 못했다. 항진증 환자의 30%에서 이런 안구 돌출 증상이 동반된다. 내 얼굴도 봐도 옛날 내 얼굴 같지 않고 약간 눈이 좀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 다른 사람도 예전에도 좀 나온 눈이었지만 더 나왔다 그런 소리 많이 들었었어요. 진단이 늦어져 뒤늦게 치료를 시작했지만 약물을 복용하면서 점차 증상들이 개선돼 나가고 있다. 약 먹기 시작하면서 2주 못 돼서 증상이 딱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힘없이 계단을 못 올라올 정도의 그 내 몸의 기운이 조금씩 드릴 수 있다. 이런 내 스스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만약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다면 더 큰 질병이 부메랑처럼 찾아왔을지도 모른다. 안구 돌출이 심해지면 실제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안구 돌출 때문에 이것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수술을 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오래 노출되면 심장에 어떤 이제 신경이 전달되고 박동하는 그런 시스템에 문제가 돼서 실질적인 부정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조기에 빨리 진단하고 갑상선 호르몬을 갖다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호르몬 이상 증세로 꼽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수면장애다.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면장애를 치료하는 일은 쉽지 않다. 밤새 뒤척이다 아침까지도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최영희 씨. 그녀는 잠 못 이루는 고통 속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막 무섭기도 하고 그 잠만 눈 감고 잠들게 하는데 잠을 못 자니까 하여튼간에 아침 되면 못 일어나고 아침 되면 안 잤는데도 못 일어나는 거예요. 피곤하죠. 피곤하니까 만사가 더 귀찮아지더라고요. 잠이 잘 온다고 알려진 과일과 채소류를 매일같이 주스로 만들어 먹고 있다는 최영희 씨. 불면증을 해소하기 위해 식생활부터 적극적으로 바꿔보았다. 이렇게 지극정성을 기울이면 잠을 잘 수 있지 않을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음식에 매달려봤지만 기대와 달리 별다른 소용이 없었다. 저는 상추를 갖고 살았어요, 진짜. 일부러 먹기 싫어도 먹기 싫어 자야 되니까. 거의 매일 일주일에 한 5일 정도는 먹었어요. 잠을 자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기울였던 최영희 씨. 그러나 도저히 해결점이 보이지 않아 결국 수면제와 안정제를 복용했다. 약 먹고 멍하니 앉아있고 그 정신 들려면 10시가 오전 10시가 지나야지 정신이 들어왔어요. 일주일 그 먹고 끊었죠. 더 이상은 못하겠더라, 못 견디겠더라고. 지독한 수면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시행한 환자. 먼저 여성 호르몬 수치에 이상이 보였다. 거의 바닥 상태를 보인 여성 호르몬. 이뿐 아니라 멜라토닌 호르몬 역시 저하돼 있었다. 이 멜라토닌 호르몬은 이 주기적으로 11시, 1시 그 특정 시간에 분비가 잘 이루어진다는 특징과 있는가 동시에 빛에 또 민감한 호르몬이거든요. 수면을 갖다 유지하는 그런 작용뿐만이 아니라 혈당이나 혈압에도 관여를 하고요. 특히 면역에도 관련이 돼 있어서 각종 어떤 감염 질환이라든지 암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영희 씨는 불면증을 개선하기 위해 여성 호르몬제와 멜라토닌 약제를 함께 처방받았다. 약의 도움을 받아 무너진 호르몬을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한 운동을 함께해 약의 효과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 최영희 씨는 특히 신체 부위별 근육을 탄탄하게 하는 스트레칭 위주의 운동을 하고 있다. 모두 무리하지 않고 집안에서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들. 특히 멜라토닌은 낮 동안에 햇빛을 받으면 호르몬이 증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과연 그녀를 오랫동안 괴롭히던 불면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이 주 만에 다시 만난 최영희 씨. 얼굴 표정이 한결 밝아진 모습이다. 여러 가지 상태가 좋아진 거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뭐가요? 최근 잠을 자기 시작한 것이다. 네. 아우 좀 살 것 같죠. 어쨌든 요즘에는 거의 안 깨요. 거의 새벽 5시, 6시까지는 안 넘어가더라고요. 화나는 것도 덜하죠. 좀 일단 잠을 자니까. 잠들지 못하는 고통에 빠진 또 한 사람. 문효숙 씨 역시 1년째 불면증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원인을 찾기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긍긍한 터라 이번만큼은 꼭 해답을 찾고 싶다. 꼬박 세우시고요. 만성적인 피로가 만성 있어서. 피로가 있으셨군요. 네,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네. 문제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예. 근데 딱히 그 답답함을 해결해 주는 데는 없더라고요. 예. 혹시 뭐 갑상선 쪽에 문제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은 없으시고요? 네. 1년이요? 타 병원에서 호르몬 검사까지 해봤다는 문효숙 씨. 딱히 이상을 발견하지 못해 답답함에 안철호 교수를 찾은 것이다. 다 깨끗하대요. 내분비 쪽이나 산부인과 내과 쪽도 이상이 없다 그러는데 근데 이 증상이 갑자기 작년 6월 달쯤에 나왔거든요. 마음까지. 그 마음이 우울감이 막 이렇게 올라와요. 또 못 자면 어떡하지? 요거까지. 그리고 불안감과 우울감 막 이거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오면서 화병까지 또 생겨요. 예. 많이 자면 3시간. 하루에? 건강하고 밝았던 성격도 변하기 시작했다. 마사지 샵을 운영 중인 문효숙 씨는 하루 종일 고객 관리를 하느라 육체적으로 고되고 힘들다. 그래서 쉽게 잠들 법도 하지만
피로감만 쌓일 뿐 잠은 오질 않는다. 밤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니 만성 피로와 무기력증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난생 처음 겪어보게 됐다는 불면증. 그녀는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다. 식단을 바꾸면 좋아질까 싶어 수면을 유도한다는 멸치와 견과류 등을 틈만 나면 먹고 있다는데 평소 즐겨 하던 인스턴트 식품까지도 과감히 끊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잠은 여전히 오지 않고 있다. 생활은 어느새 엉망이 됐다. 1년간 꾸준히 신경과 약도 복용해봤지만 불면증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이젠 잠에 대한 강박증까지 생겼다. 답답하죠. 화가 나죠. 왜 나도 그 당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불면증이 이렇게 큰 고통이고 힘든 건지는 몰랐거든요. 네가 좀 게을르고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좀 답답했었죠. 겉으로 상처가 나거나 아픈 것이 아니니 불면증의 고통을 사람들에게 이해받기도 쉽지 않다. 알 수 없는 몸속의 변화, 그 원인을 찾고 싶다. 문효숙 씨가 입원을 했다. 불면증을 유발하는 호르몬을 찾는 특별한 검사를 받기 위해서다. 일반적인 혈액 검사로는 이상을 발견하지 못해 뇌하수체의 반응을 정밀하게 살펴보는 역동학적 자극 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먼저 혈액을 채취해 환자의 혈당을 체크한다. 혈당이 정상인 것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검사에 들어가는데 검사는 환자의 몸에 인슐린을 투여해 인위적으로 저혈당 상태에 빠뜨린 후 각 호르몬들의 반응을 체크하는 방법이다. 저혈당 상태에 빠져야 하기 때문에 환자에겐 쉽지 않은 검사다. 환자의 뇌하수체 전역 호르몬들의 변화 수치를 볼 건데요. 그중에 일부 호르몬들은 환자가 충분한 저혈당을 겪은 뒤에 반응이 자극이 되는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그 호르몬들을 정확히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가 우선 저혈당 상태에 빠져야 되는 거죠. 기분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답답하면서 약간 기운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혈당 상태가 되자 온몸에 힘이 빠져버린 문효숙 씨. 혈당이 40까지 내려갔다. 땀이 막 나고 진땀 나지. 조금 기다리시고. 이렇게 저혈당 상태로 30여 분을 기다려야 한다. 기운 없고요. 심장이 막 방망이질하고. 좀 힘든 것 같아요. 기운이 좀 붙여요. 이제부터가 검사의 시작이다. 저혈당을 극복하기 위해 각 호르몬들이 정상적으로 반응하는지 혈액을 통해 체크하게 된다. 검사가 끝나고 곧바로 주스로 혈당을 높여 안정을 취하게 했다. 저혈당 유도 검사는 일반적인 불면증에 시행되는 검사가 아닌 뇌하수체 호르몬의 이상이 의심되는 경우 시행되는 검사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를 듣기 위해 병원을 찾은 문효숙 씨. 여전히 잠을 못 잔 듯 피로해 보인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받은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고생하셨지 않습니까? 성장 호르몬과 부신 호르몬, 여성 호르몬 모두 정상 수치. 하지만 멜라토닌 호르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환자는 멜라토닌 약을 복용하고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장기간 치료를 해보기로 했다. 당장 효과를 보진 못하지만 천천히 깨져버린 호르몬의 균형을 되찾아 나가기로 한 것이다. 고통스럽고 힘든데 호르몬이라는 게 뭐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모든 호르몬을 검사할 수는 없는 거고요. 대표적인 호르몬을 위주로 검사를 하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분의 증상하고 연관되어 있는 호르몬들을 검사하게 됩니다. 결국은 자기 몸을 갖다가 잘 돌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호르몬의 그 건강을 생각해서는 식사를 갖다가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일 일식을 하거나 간헐적인 폭식을 하게 되면 이 호르몬의 균형이 인슐린을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저는 반식욕 같은 것도 굉장히 좋은 호르몬 관리법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어떤 자기만의 스트레스를 갖다 건강하게 풀 수 있는 호르몬 관리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던가. 문효숙 씨는 이제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호르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 첫 시작은 바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다. 제 자신을 아끼고 돌보고 챙기고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갖고 그 몸을 좀 많이 아끼지 않고 썼던 거예요. 예, 그리고 함부로 했던 거예요. 반성을 하고 좀 그쪽으로 돌봐야 된다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가 보다. 그리고 장기전으로 급하게 마음먹지 않고 노력하려고. 우리는 늘 스트레스와 싸우고 변화에 맞서며 살아야 한다. 건강한 미래를 위해 지금 나에게 보내는 호르몬의 경고가 무엇인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볼 때다. 호르몬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실질적인 지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심장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설사가 있다든지 변비가 있다든지 이러면 무조건 이게 소화기내과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가 뭐 머리털이 빠진다든지 이러면 이게 그냥 피부과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저변에 깔려 있는 호르몬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 건강을 갖다 바라보는 시각에 또 한 가지의 채널을 갖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일이나 뭐 채소만 먹고 고구마를 얼려서도 먹어보고 갈아서도 먹어보고 결론적으로 다 물리더라고요. 위를 밴드로 좀 쪼으더라도 살 빼고 싶은 마음은 있죠. I don't wanna say it, 'cause I know I'll break your heart. You know